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1차 남북 정상회담. 그 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남북 지역을 한 차례씩 오가며 정상회담을 했고 9월에는 평양에서 2박 3일 동안 3차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실시간 생중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 후 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28분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판문각 계단을 내려온 김정은 위원장은 단독으로 군사 분계선을 향해 걸어가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손을 내밀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북측 최고 지도자가 군사 분계선을 단독으로 넘어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를 밟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 남쪽의 사람들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일단 그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 그 판문점에서 이제 악수를 하고 그 처음 이제 만나는 장면부터가 좀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인상 깊게 좀 저는 봤었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난 언제쯤 북에 가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셨을 때 지금 한번 해서 깜짝 분계선을 넘으셨잖아요. 그 모습도 되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첫인상은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뭔가 딱딱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농담도 던지고 이런 거 모습 보니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마주 앉은 남과 북의 지도자. 자칫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바꾼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농담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는 전 국민적인 유행어가 될 정도로 큰 화제가 되어 광고에까지 카피로 등장했습니다. 그 농담에 이제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어떤 유머 감각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적인 능력을 떠난다면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신경질적인 반응이나 긴장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유 있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웃음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머 감각이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건강한 쪽으로 이제 꼽습니다. 반면에 이제 긴장된 사람들이나 이제 죄의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머 감각을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아주 특수한 일부경으로 뺀다면 대체적으로 정신건강이 양호하고 어떤 문제를 대응할 때 화나 신경질보다는 여유, 그 다음에 개방적인 태도 이런 걸로 응하는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상적으로 봤고, 유머 속에는 철학이 담겨 있는데 멀다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통일에 대한 어떤 지향,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함축적으로 드러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얼마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을 갈망하고 있는가, 원하고 있는가, 또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도 정치가가 능숙하게 탁탁 조건 유머를 날리는 사람들은 단순한 말재주 때문에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철학이 담긴 유머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다고 볼 필요가 있죠. 남북 정상회담 오전 일정을 마친 후 오후에 다시 만난 남북 정상. 남북 정상은 군사 분계선 인근 솥대길에서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서주는 흙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고 서주는 흙이 되려는 우리를 덮어준 흙이 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렵게 찾아오니 국가나무의 새봄을 이 기운을 서준하고 잘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이제 흙을 덮어주면서 우리가 이런 나무를 덮어주는 흙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여러 발언 중에서 좀 인상 깊게 들렸던 건 뭐냐면, 그때가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정말 희망차고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리였는데, 시련과 난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시련과 난관이 당연히 예상은 되지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난 남북관계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봤을 때 실제로 여러 난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기쁨에 들떠가지고 그런 난관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또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부터 충분히 난관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난관을 극복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강조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나무를 덮는 흙, 그 흙은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볼 때는 나무만 보지 나무를 덮고 있는 흙을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실제 그 나무가 안전하게 서 있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로 나무를 덮고 있는 흙인데, 그 흙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게 매우 인상적이었고,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 북의 여러 연설이나 담화에서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한 알의 모래알이 되어서라도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묵묵히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항상 강조하던 게 이번 식수를 할 때 그 자리에서의 발언에도 그대로 녹아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정상은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 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었던 군사 분계선 표식물 앞까지 양 정상이 함께 산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지는 의미가 컸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은 배석자 없이 단 둘이 앉아 오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단독 회담이었던 도보다리 산책은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열겠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발표 후 남북 정상 내외와 남북의 주요 인사들은 저녁 만찬에 이어 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주요 인사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예의 바름과 겸손함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예의가 바르더라고 평가했다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깍듯하게 대접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예의 바름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지원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21세기형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세계 언론의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20대에 집권을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미숙하다고 여기면서 이제까지 전문가들은 모두 그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위협적인 독재자는 잊어라, 국제 정치인 김정은이 온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4월 판문점 정상회담, 5월 깜짝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정부 인사들과 셀카를 찍고 관광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6월 12일 마주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국 정상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있었던 북미 간의 정상회담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북한은 정말 아주 작고 가난하고 모든 게 부족한 그런 나라, 미국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
이런 나라인데 그런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까? 사실 너무 뻔한 것이었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사진 찍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그때 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한국의 처지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한국의 객관적으로 처한 모습,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는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혀 미국에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는 모습, 당당한 모습 이런 걸 통해서 같은 민족인데 정말 당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지 않았나. 일단 두 사람이 서로 지금 얘기하는 게 개인적 관계가 좋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북미 관계는 안 좋지만 개인적 관계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도 궁합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주류 정치권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정치가가 되기 이전부터 갖고 있던 심리예요. 미국의 주류 세력에 대한 어떤 혐오 또는 불신, 그 다음에 일종의 약간 경멸 이런 게 있어요. 반면에 트럼프가 평생을 거쳐서 나름 좋게 평가하면서 존경했던 사람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신념이 있는 사람들, 약삭 바르고 돈 밝히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신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강한 사람들,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원칙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 자기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보다는 오히려 신념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사는데 그게 아주 나쁘지 않다. 자기가 볼 때. 적이지만 이해할 만하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스타일인데 두 사람만 있으면 이게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적대 관계 청산하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는 약간 삐걱대지만 북미 관계 개선에 저는 상당히 좋은 어떤 지도자의 관계다.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시기에 북미 관계가 해결될 전망을 밝게 해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에 다시 만나기로 했던 남북 정상은 9월 평양에서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공항에 직접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맞이했고 평양 시민들은 공항에서부터 꽃을 흔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환대는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항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 행사 내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한 환대는 공항을 빠져나온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차량으로 공항을 벗어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시내로 들어서는 버드나무 거리에서 내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무게차에 탄 후 카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운전석과 대각선 방향인 상석을 내주며 문재인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직접 숙소를 안내하며 특유의 겸손 화법을 이어갔습니다.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고향이 초라하지. 우리 최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 우리 지역에 오셨다는데 너무나 그 장소와 환경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그리고 또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늘 이게 가슴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리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최고의 안무가 최고의 영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모습도 좀 많이 겸손한 모습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멀리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좀 쉬시다가 이제 몇 시에 뭐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좀 많이 배려해준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양 도착 첫날 진행된 첫 정상회담. 5개월 만에 마주한 남북 정상은 서로를 내세워주며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맺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첫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의 노력을 많이 하셔서 북과 남 사이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만드시고 또 한남하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상에 나갔다시피 역사적인 조미 대화, 조미 군의 창공 이 불씨를 찾아내고 잘 키워주시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 조미 군의 창공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역사가 생겨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국가하는 고심탄회하게 국난 문제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 정세, 안정, 통합하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주변 지역과 소통하고 하는 앞으로 조미 사이에도 계속 진전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울이신 노력인데 이에 다시 우리 평양 시민들, 우리 당과 정부 당부도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사유했습니다. 판문점의 도움이 생명의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5달 만에 김정은 위원장과 벌써 세 번째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이전에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또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오늘의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국미관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결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합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앞권은 5일 경기장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대공연 집단체조 예술 공연을 함께 관람한 후 10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소개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순회 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일단 파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뭐 남쪽 지도자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북쪽 민중들에 대한 믿음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지도자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거고 뭐 막말로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체제에 대한 자신감, 자기 국민들에 대한 믿음,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고는 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잠실 스타디움에 15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깜짝 쇼로 등장시켜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하게 한다? 이거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고려할 사항이 많지 않겠어요? 뭐 일단 뭐 경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보수들한테의 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많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기 육성을 전달했을 때 그거를 이제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뭐 걱정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쉽사리 하기 힘든 행동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북에서는 수럼 없이 그냥 바로 이제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또 평양 시민들의 보여준 태도는 굉장히 열심히 이제 듣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듣고 박수 쳐주고 나중에 이제 같이 호응해주는 그런 걸 봤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
이제 아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그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대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 이 내용이 거의 70% 이상이 바뀌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빛나는 조국이라는 이 공연 자체는 사실 몇 달 동안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만든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 며칠 사이에 내용의 70%를 바꿔가지고 했을 정도로 남쪽에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줬고,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 북이 얼마나 진정 어린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방북했던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정말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 통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회담 마지막 날 남북 정상은 전격적으로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백두산에 오른 남과 북 정상은 마르지 않는 천지물을 보며 통일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북한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보통 뭐 독재자고 되게 권위적일 것 같다고 좀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런 영상들 같은 거를 많이 보니까 겸손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몸에 배어 있구나. 그런 말이라던가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 사람들도 많이 좀 놀라워하고 감동도 많이 받고, 그런 좀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사람이 내비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정치인으로서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확신, 국민의 지지를 내가 받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자기 국가의 어떤 잠재력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이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좀 일관성 있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든 간에 그 특유의 자신감, 호방함, 거기서 이제 직선적인 언어, 솔직함,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위장하기는 참 힘든 거거든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데 있는 척한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허장성세라든가 과잉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런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진짜 자기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고, 흔히 요즘 심리학에서 하는 말로 보면 자존감이 높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것만으로 이제 어떤 한 정치가가 자신감을 보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력이 뭐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자신감을 드러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북의 지도자로서 자기 국가의 어떤 힘에 대한 믿음, 잠재력에 대한 믿음, 이제 뭐 본질적으로는 자기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거를 굳게 확신하고 있는 심리, 거기에서 나오는 현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외유내강을 꼽고 싶습니다. 외유내강이라고 하면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아주 강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본 사람들이 대체로 하는 평이 매우 겸손하다. 그리고 정말 배려심이 많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내면을 보면 실제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다 그 시작을 찾아보면은 2017년 11월에 있었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듬해 2018년 1월 1일에 신년사에서 전격적인 대화 제의를 통해서 모든 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를 주시했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북의 핵무력 완성이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 힘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난해 한반도의 대격변을 주도한 건 분명히 북한인데, 그럼 북한이 그만큼 힘을 가지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더욱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에 올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해 또 북한 지도자에 대해 단단한 편견의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안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그 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77.5%를 넘어섰습니다. 분단 트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적대감, 대북 혐오감 뭐 이런 걸 텐데 그것을 만들어 온 요인 중에 하나가 허위 정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거짓말과 허위 정보가 지금까지 한국인들을 지배해 왔고 지금도 상당 부분 그렇지만 이 정상회담에서 북쪽 사람들의 육성을 직접 듣고 행동을 직접 보는 것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로 직접 정보를 획득하는 거거든요. 직접 목격하고 보는 과정에서 이제 분단 트라우마가 깨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르다. 북쪽 사람들은 하나같이 싸가지가 없고 경직되고 뭐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보면 참 배려심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뭐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충격의 정점에 사실은 지도자가 있는 거죠. 김정일 위원장도 연장자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경우 이렇게 철저하게 연장자에 대한 대우를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말을 하는 데서도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관찰하려고 하는 무엇보다는 합의점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게.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북쪽의 지도자는 독재자 아닙니까? 그거하고 몸에 밴 배려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런 독재자라면 배려 같은 걸 배울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의 같은 걸 연습할 시간도 없고 그냥 거만한 자세로 앉아서 뭐 이제 자기 할 말만 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런 걸 연상하게 되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런 모습하고 이제 거의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한국인들한테 상당히 큰 충격을 줬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정의한 거를 믿지 않습니다. 실제 정보를 자기가 확인할 경우 자기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무의식 기저에서 작용하는 판단 능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충격적으로 저 사람 우리가 알던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네. 뭐 이런 것이 서서히 이제 인식을 바꿔나가는 건데 이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을 악마화하는 데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악마화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세뇌된 로봇들. 이게 가능하려면 지도자에 대한 악마화가 성공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번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깨졌다. 최소한 저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허물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6.15보다 훨씬 더 빈번한 접촉과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있는 그대로의 북을 이해할 시기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북한 지도자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결국 통일에 대한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1년은 우리에게 분단 트라우마에 갇혀 서로를 혐오하고 불신하던 과거를 뛰어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이어나가야 합니다.